예, 솔몽입니다. 지금 어제 홍콩 인권법 상원 통과 이후에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.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수급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죠. 반복하는 중에 어제는 일단 3천억대 매도를 하였습니다. 지금 장중에 지금 현재 지금 아침 오전 10시 중에 외국인은 1,300억 정도 매도를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을 좀 볼까요?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의 경우에도 코스닥은 좀 매도가 어제 크진 않았어요. 코스피만큼. 근데 그래도 어제 182억 그리고 오늘 106억 장중이지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장중은 사실 의미 없고요. 장 마감 돼봐야지 알 수가 있죠.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선물인데, 왜냐하면 선물이 지난 말씀대로 2조 4천억 상방이었어요. 외국인들이 대거 상방이었는데 지금 선물을 처분하는가, 그게 중요한 시점인데, 선물을 보시게 되면은 선물도 매도가 나왔죠. 어제 한 3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장중에도 지금 다시 매도로 돌아섰네요. 예. 근데 감안하셔야 될 거는, 이렇게 매도를 했어도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에 대해서 1조 한 4천억 정도, 어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, 어제 계산해봤을 때 1조 4천억 미니 선물 소모 합쳐서 상방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직도 선물은 상방이다, 코스피 선물. 그리고 코스피 현물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, 그렇게 보셔야 되고, 지금은 뭐 완전히 매도 우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.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홍콩 인권법 통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안 좋아졌다, 네,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하지만 코스피 선물은 아직 상당히 1조 4천억가량 상당히 크게 아직도 매수 우위다. 그러나 2조 4천억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, 이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다시 선물이 다시 매수로 바뀌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. 지금 막 뭐 무조건 하방 우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, 그렇게 보시면 되고. 근데 차트적으로는 조금 위치가 안 좋습니다. 예,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안 좋아서 코스닥만 설명드리면은, 코스닥 차트를 볼 때 어저께 코스닥 차트의 경우에는 21선이 이탈했습니다. 이 누런선이 21선인데 어제 이탈했죠. 또한 121선은 어제 같이 이탈했어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버스 편입하는 법 설명드릴 때 이평선 대응 기기적 대응하라고 했죠. 21선 깨지면은 인버스 10에서 20%, 21선 중에서 사실 20%, 현금 비중 10에서 20%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120선까지 깨졌다, 그럼 또 10% 현금 추가하고, 그러면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현금 비중 한 30%까지 확보하셔도 되는 시점입니다.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했었지. 만약에 61선까지 깨지게 되면 또 현금 비중 추가해서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뭐 21선 깼다고 뭐 다 하락하냐면은,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21선 깨서 조금 조심했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. 회복했을 때는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, 저희가 이 기간 동안 다 현금 비중, 아니 투자 비중 100%로 갔죠. 요 상승 때. 이런 상승을 참여하시려면은 21선 대응을 하셔야 돼요. 제 말뜻은 다시 만약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그냥 투자 비중 따라 들어가시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61선도 살짝 깼다가 며칠 새에 올라서죠. 그래서 만약에 61선을 좀 위협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, 향후에 여기를 지켜내느냐 안 지켜내느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. 그리고 지금 이 반등 기간 동안 사실 반도체 부품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사실은 이 기간 동안 반도체 부품주 반등이 50%가 넘게, 심지어 일부 종목은 거의 뭐 일부 IT 부품주는 100%가량 반등이 나온 종목도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종목들,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 부품주들 중에 개별 종목으로 21선 이탈 종목들은 조금 줄이셔야 돼요. 이제는 이 반등에서 그 종목들은 줄이시고, 오히려 약간 후발로 다른 뭐 디스플레이나 뭐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,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는 21선 어제 많이 하락 안 해서 21선 지킨 종목들이 있거든요. 그런 종목들을 좀 가져가시거나, 또 아니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호해서,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올랐죠. 지금 장중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선 지키고 오히려 더 올랐어요. 그래서 업종 변경을 조금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. 그래서 어차피 이제 글쎄요, 사실은 저는 지금 120일선까지 하고 이제 어떻게 모든 이평선을 다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가리라고 봤는데,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졌는데요. 하지만 사실은 한 번씩 눌러도 그렇게 이상한 구간은 아니에요.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쓰리바닥까지 누른다고 했죠. 근데
너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이런 누르기 없이 갔는데, 향후에는 누르기가 나오면서 누른 후에 다시 상승 전환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누르기 폭이 정말 많이 안 좋게 되면 여기까지 누릅니다. 한 번에는 아닐 거고,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오르는 것 같다가 이렇게까지 누르는 경우 있는데, 그러고 그 다음에 오르겠죠. 근데 현 상황에서 여기까지 누르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, 제가 볼 땐 1000레벨 여기 2레벨도 60 이상 가니까 2레벨 한 3레벨 정도 중에 한 곳에서 멈출까. 다시 적어 드릴게요. 60에서 열리는 2레벨에서 끝나고 다시 오를 수도 있고, 아니면 여기 전저점 여기 있죠. 여기 레벨, 여기 레벨 정도 이 셋 중에 하나에서 다시 튀겨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일단 여러분이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 투자 비중 100%였다가 오늘부로 인버스 운영 카피탈도 코스닥 인버스 10% 추가했고요. 그럼 현금 비중 20%죠. 거기다가 이제 오늘 코스피가 만약 21선 깨진 채로 마감된다면은 코스피 인버스를 조금 더 추가해서, 아니면은 오늘 코스닥 61선 추가로 깨게 되면은 코스닥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해서 인버스를 조금 늘리면서 현금 비중을 제가 볼 때는 오늘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내일 한 40% 정도 가량 가져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. 요 대응 전략은 제가 설명드렸고, 제가 영상에는 계속 올려드릴 수 없고 저희 운영 카페나 블로그 주소도 알려드렸으니까는 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데, 가만 보시면은 지금 3분기 때 반도체 실적이 많이 회복이 됐죠. 여러분 왜 회복됐냐 가만 돌이켜 보세요. 보시면은 미중 무역 전쟁 위기니 여전히 막 해가지고 환율이 지금 1200원 가까이 고공행진을 꽤 오랜 기간 했었잖아요. 3분기 때도 환율이 사실 1200원 정도까지 고공행진을 계속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그렇게 오래 하게 되면은,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기 때문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높을수록 수출은 잘 됩니다. 그렇겠죠. 외국 그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지니까, 그죠. 그래서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이러한 위기 조정이 사실은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 계속 고공행진한다면 저희 수출이 죽지 않겠죠.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. 그리고 사실 미중의 전쟁에서 오히려 삐그덕 거려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수혜를 볼 종목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. 단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지 않나,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. 나스닥. 예. 그거 빼고는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조정 정도로 보시고, 단지 외국인들이 조금 나쁘게 반응해서 저희가 조심하는 것 뿐이고, 만약에 이러한 상황인데도 외국인이 다시 매수 들어오면 당연히 외국인 따라서 가면 됩니다. 향후 동향은 철저히 이 차트와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요. 지금 운영 카페 소형주 서비스에서 상당 기간 투자율 100%로 유지했었는데, 이때도 저희가 많이 인버스를 들어가지 않았어요. 말씀드렸다시피 21선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들어갔고,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하방이 오래 날 시기는 아니고요. 제가 볼 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어느 구간에서 잡힐 거고,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양호합니다. 코스닥은 개인이 많다 그랬죠. 근데 오히려 코스피는 개인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, 이제 금요일날 또 개인이 들어왔던데 이제 또 요 하락 맞고 또 떠나겠죠. 그렇게 좀 떠나줘야 코스피도 나중에 좋아질 겁니다. 코스피 차트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. 코스피 차트는 그나마 조금 더 양호하다. 어제는 21선 안 깼어요. 오늘 장중에 깨지고 있는데 아직 장이 끝난 건 아니니까 다시 올라왔을 가능성 보겠는데 아마 깨질 가능성이 크겠죠. 그래서 단 여기 보시면 이 반등의 추세가 깨지게 되면 요걸 좀 지켜내는 게 좋습니다. 조금 늦춰도 지켜내는 게 좋은데, 여기 깨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더 하락은 깊어질 수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이것은 많이 반등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눌린 후에 재상승하는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단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와줘야지 이런 모습이 되겠죠.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21선 깨지는 종목들은 조금 줄이시고 21선 대응을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